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여름교재 66쪽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은 이진수하고 이진수 두 개의 걸 주어져서 익스클루시브 오화연산을 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오화연산은 여러분이 이제 어쩔 때만 1이 되는 거죠? 네, 서로 다를 때. 비트가 두 개일 때는 서로 다를 때 1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A, B가 있었을 때 00, 01, 10, 11 이렇게 주어졌을 때 결과값은 무엇인가? 서로 다르면 1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고 또 회로도를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고 기호로 표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네, 풀어서 쓴다면 우리가 이렇게 쓴다라고 이제 기본적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이 수하고 그 다음에 1010, 1010 이것에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적어주면 되죠. 네, 이렇게 서로 다르면 1, 같으면 0 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낸 이진수를 뭘로 고치세요? 그랬어요. 다시 16진수로 고치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진수를 10진수로 16진수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줘요? 네 자리씩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네 자리 끊고 네 자리 끊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각 자릿수를 적어주면 되죠. 1248, 1248. 그래서 8하고 2를 더하면 10이죠. 그러니까 16진수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한 자리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10은 A로 표시하고 11은 B로 표시하고 12는 C로 표시하고 13은 D로 표시하고 14는 E로 표시하고 15는 F로 표시하자. 10이니까 뭘로 표시하냐면 A로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4하고 2를 더하니까 5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5A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이 되겠죠. 자, 2번 문장 볼까요? 네, 무선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블루투스에 관련된 거죠. 1번의 블루투스는 동일한 유형의 기기에만 통신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서로 다른 기종 간에도 통신이 가능하죠. 그래서 핸드폰과 이어폰은 서로 기종은 다르지만은 다른 유형이지만은 서로 통신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NFC 방식이 블루투스 방식보다 최대 전송 속도가 빠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NFC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칩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교통카드 기능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NFC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요. 10cm 정도의 가까운 거리가 되고요. 전송 속도는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NF 방식은 액세스 포인트 없이 두 장치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액세스 포인트다. 공유기랑 비슷한 개념으로서 두 장치 간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공유기 없이 사용 가능하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최대 통신 가능 거리를 가까운 것부터 그랬어요. 예, 가까운 것부터 나열을 하게 되면 가장 짧은 게 뭐라 그랬죠? 네, NFC다라고 그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그 다음에 와이파이, LTE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네. 자, 프로세스 1, 2, 3를 시간 할당량이 2다라고 그랬습니다. 2. 시간 할당량은 2입니다. 네.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이용을 하세요. 그랬죠. 자, 라운드 로빈 방식이다라는 것은 뭐죠? 네, 일정한 시간마다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지정된 시간이 다 되면 다른 프로세스한테 넘겨주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해봐야 되는데 뭘 구하세요 그랬냐면 응답 시간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응답 시간의 의미를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도착 시간부터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시간을 응답 시간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도착 지점을 한번 보고 우리 대기 큐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인 시점 1, 3. 그래서 여기에 P1이 들어올 것이고 P2가 들어올 것이고 P3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리 그려놨어요.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처리해야 될까? 그거를 이제 Q라는 곳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0인 시점에서는 아무도 없죠. 누구만 들어와 있어요? P1만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P1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만큼요? 이만큼. 그래서 P1이 이만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1이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0인 시점에서 짠짠짠 진행을 하는데 1인 시점에 누가 들어왔어요? P2가 들어왔죠? 네, 그래서 P2가 대기 큐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인 시점에서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P1은 어때요? 또 대기 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끝나는 시점에서 누구한테 넘겨줄 거냐? 대기 큐의 맨 앞에 있는 거 P2한테 넘겨주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P2도 여기서 이만큼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실행하는 중간에 누가 들어왔어요? P3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P3예요 라고 이렇게 대기 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4인 시점에 P2가 이제 할당 시간이 끝났죠. 네, 그럼 얘도 이만큼이 남아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기 큐 누가 있어요? P1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P1이 실행을 하는데 얘는 1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1만 수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얘는 마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 큐에 누구 있어요? 네, P3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P2가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P3가 이때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P3는 이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7일 때까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누구 있어요? P2가 있어요. 그래서 P2가 마지막 이만큼 수행을 해서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9인 시점에서 모두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응답 시간을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P1은 들어왔을 때부터 끝날 때의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자, P1은 0에서 들어와서 5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4만큼의 시간이 됐고, 자, P2는 1에서 들어왔죠? 1에서 들어와서 P2가 완전히 끝나는 거 어디서 끝났어요? 네, 1에서 들어와서 9에서 끝났죠. 네. 그 다음에 P3는 3에서 들어와가지고 7에서 끝나게 됐죠. 맞죠? 네. 네, 여기가 5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평균이니까 3분의 5 더하기 8 더하기 4를 해가지고 3분의 17이 되죠. 그래서 5.666이 되는데 뭘 하자 그랬냐면 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7이군요. 그래서 1번이다 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네,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언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살펴보면 자, 메인을 찾아야 되겠죠? 자, 메인 찾았습니다. 샵 include 스탠다드 io.h죠. 기본적인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헤더를 불러오겠다라는 거고, 메인이 시작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했어요? 선언과 초기치 할당을 했죠. 그러면 이제 A라는 변수는 정수형 변수고 120을 넣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에는 120이 들어왔습니다. B라는 변수에는 45가 들어왔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예, 이 조건에 만족하면 여기를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조건이 지금 2개 따져야 되니까 while에 대한 조건이 만족하는지 먼저 따져보세요. 네, 순서대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while의 조건이 yes인지 no인지를 한번 보세요. A하고 B가 같지 않다여야 돼요. A하고 B하고 같지 않다. yes인가요? 네, yes죠. 네. 그러면 이제 if 문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if 문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A가 B보다 큰가요? 네, 크죠. 그러니까 yes가 되는 거죠. yes이면 A에서 B를 빼가지고 A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120에서 45를 빼보세요. 75가 됐나요? 네, 75가 됐어요. 그래서 A 값은 75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올라가게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조건을 따져야지 되죠. 자, A하고 B가 같지 않나요? 같지 않죠. 그러니까 yes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 따지세요. A가 B보다 큰가요? A가 B보다 크나요? 물어봤어요. yes죠. yes니까 A에서 B를 빼래요. A에서 B를 빼요. A가 뭐가 기억이 되는 거죠? 30이 저장이 되는 거죠. 75에서 45를 빼니까. 그래서 A는 30이 됐어요. 됐죠? 자,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while에 대한 조건을 따지세요. 네. A하고 B가 같지 않나요? 네, yes예요. if 문장을 따지세요. A가 B보다 큰가요? 아니죠. no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B에서 A를 빼가지고 B에다 집어넣으래요. 그러니까 B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45에서 30을 빼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15가 되군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네, 다시 올라가서 A하고 B가 같지 않다. 그죠? yes가 되는 거죠? 네. if 문장을 따지세요. A가 B보다 큰가요? 네, yes예요. yes니까 A에다가 A에서 B를 뺀 거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5가 됐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A하고 B가 같지 않다. 자, yes인가요? no인가요? 자, no죠. 같아 버리니까 no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빠져나와서 A를 정수 형태로 출력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요? 15가 출력이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네. 자, 이런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랬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행되는 정렬 알고리즘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뭐냐면 먼저 선택 정렬을 볼 건데요. 자, 먼저 선택 정렬을 보는데요. 자, 선택 정렬 중에서 셀렉션 소트 방식이죠. 자, 셀렉션 소트 방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6, 5, 8, 9, 4, 2가 있다. 그러면 이제 1회전 때는 이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서로 다르면 바꿔주는 거죠. 네. 작은 것이 앞에 오도록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네. 또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네. 이렇게 비교해서 틀리면 이렇게 고쳐주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서 작으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1회전한 결과가 2, 6, 8, 9, 5, 4 이렇게 오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셀렉션 소트 방식이다 그거죠. 그런데 1단계를 결과를 봤더니 이런 값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형된 셀렉션 소트구나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6, 5, 8, 9, 4, 2가 있다. 자, 셀렉션 소트에서 변형된 것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이 기준된 것과 얘가 기준된 것과 이 중에서 가장 큰 것, 큰 것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와 이 중에서 가장 큰 건 뭐죠? 9죠. 그래서 2하고 9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1회전한 결과가 어때요? 맞죠? 셀렉션 소트에서.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회전은 어떻게 하느냐? 얘 빼고 얘하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것과 교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4가 되고 얘가 8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그대로 써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6, 5, 4, 2, 8, 9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얘가 가장 기준점이 되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것과 이렇게 비교하게 되겠죠. 교환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가장 큰 것과 비교하게 되고. 자, 얘와 이 중에서 가장 큰 것과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렬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셀렉션 소트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쉘 정렬을 한번 볼까요? 자, 쉘 정렬에 있어서 6, 5, 8, 9, 4, 2가 있다. 그럼 이제 n이 몇 개냐? 2, 4, 6개가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1회전만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6이다. 그럼 2분의 6은 해가지고 3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이 첫 번째 값과 첫 번째하고 더하기 3 한 것. 그러니까 네 번째죠. 4번이죠. 4번. 얘와 얘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작은 것이 앞에 오도록 교환 작업을 해주면 돼요. 6이 이미 작기 때문에 여기서 교환 작업은 안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또 2하고 2하고 몇 번째하고 비교하겠습니까? 6번하고 비교를 하겠죠. 이렇게. 비교했더니 어때요? 서로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자 됐나요? 됐죠? 자, 여기서 잘못됐죠? 2번과 3을 더하니까 몇 번이에요? 5번이 되는 거죠. 5번은 얘네요. 자, 얘하고 서로 자리 바꿈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얘가 4가 되고 얘가 어때요?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이 3번과 3을 하니까 6번을 비교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고 얘가 8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적어본다면 6, 4, 2, 9, 5, 8이다. 이렇게 되겠죠. 1회전한 결과가. 그 다음에 이제 힙성열이 있습니다. 힙정렬은 이제 뭐냐면 이진트리로 구성한 다음에 가장 큰 값을 위로 올려주는 방식이 되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이진트리로 만들어 보면 6, 5, 8죠? 그 다음에 9, 4, 2 이렇게 일단 이진트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를 이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본다면 여기다가 1번 됐죠? 2번, 3번, 4번, 5번, 6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어디서부터 진행을 해야 될까? 지금 n이 6이기 때문에 2분의 6은 3번, 3번 그룹부터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룹을 따져가지고 근노드는 무조건 큰 값이 와야 된다. 자, 조건에 만족을 했어요. 그죠? 3번 했어요. 그죠? n은 3인 거 비교했어요. 세 번째 3번 그룹을 우리가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2번 그룹을 해주면 돼요. 2번 그룹 합니다. 그럼 여기서 위가 근노드가 더 큰 값이어야 되니까 5하고 4는 만족하고 5와 9를 틀렸죠. 그래서 여기가 9가 되고 얘가 여기가 5가 되고 얘가 9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번 그룹을 이제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오죠? 6이 오고 얘가 9가 되는 거죠. 네, 그럼 한번 써볼까요? 네, 9, 6, 8, 5.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근노드가 더 커야 된다를 위배하는 게 있나 보세요. 없죠? 자, 됐으면 이제 이것과 이거를 이제 근노드하고 맨 끝에 있는 거랑 서로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2, 6, 8, 5, 4,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이 9는 빼놓고 이 9를 이제 Q에다가 집어넣고 얘네들만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입정렬을 1회전한 결과 2, 6, 8, 5, 4, 9다 라는 값이 오게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5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SQL 문장이 있는데 문법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셀렉트 문장이 나왔고요. 셀렉트 문장에서 우리가 볼 거는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셀렉트, 그죠? from, 그 다음에 where가 되는 거죠. 셀렉트 뒤에는 뭐가 오게 되나요? 속성들에 대한 이름이 오게 되는 거죠. 셀렉트는 무슨 뜻이죠? 데이터를 검색해 주세요. 네, 나한테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죠. 자, from 뒤에는 뭘 쓰게 되나요? 그죠? 테이블 이름을 적게 되는 거죠. 직원 테이블에서 여기까지만 본다면 직원 테이블에서 이름이라는 속성과 부서라는 속성을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화면에는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여기에 이름이 보여지겠고 그 옆에 부서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네. 자, where 뒤에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select from은 다 맞았는데 where 뒤에의 조건을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1번 문장을 볼까요? 네, select count 부서의 개수를 출력해 주시오. from 직원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자, 그룹 부서라고 적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그룹을 질 때는 그룹 혼자서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룹 뒤에 뭘 붙여야 되죠? 네, 그죠. by라는 단어가 들어와죠. 그룹 by 부서. 부서별로 그룹화해서 보여주시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네. 자, 직원 테이블에 있는 모든 속성을 표시하십시오. 입사한 연도 is null. is null이 뭐예요? 네, 비어있는 거. 입사한 연도가 비어있는 것을 보여주시오. 입사한 연도가 비어있지 않은 것은 is not null, 비어있다는 is null 해주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네, 왜요? 이름은 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무슨 뜻이에요? 아마 최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보여주세요.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대신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like가 들어와야 되죠. like, 채 이렇게 들어와줘야지 진행이 되는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입사한 연도가 2014이거나 2015인 걸 보여주시오. 아마 그 의미일 것 같아요. 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겠다 할 때는 뭐를 쓰게 되냐면 in을 쓰게 되는 거죠. in.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와줘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실린더, 면, 트랙, 섹터 그게 나왔는데 보기와 같은 특성을 갖는 하드디스크의 최대 저장 용량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하드디스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헤더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각각의 데이터를 읽는데 이거를 좀 더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러나요? 네, 트랙이다라고 하죠. 그죠? 트랙.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각을 이렇게 낼 텐데 이 조각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죠? 섹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랙과 섹터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실린더 개수다 그랬죠. 실린더가 뭐죠? 네. 실린더 개수는 트랙의 개수랑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린더다라는 것은 무엇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실린더 의미는 같은 번호의 트랙의 모임이 되는 거죠. 네. 네, 같은 번호의 트랙을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 번호에 해당된 트랙, 이 번호에 해당된 트랙, 얘네들을 한 줄로 쫙 이어보면 무슨 모양이 될까요? 원통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실린더 개수가 저 개수다라는 소리는 트랙 개수가 저거다라는 말하고 같죠. 그래서 최대 용량을 계산합니다. 32768. 네. 면이 4개래요. 4개. 네. 그래서 각각의 면의 개수가 나오겠고 이 하나의 트랙에 실린 섹터가 256개가 있대요.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섹터에는 몇 바이트가 들어가느냐? 512바이트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로 10진수로 다 계산하기는 좀 힘들죠. 네. 그래서 32768은 2의 15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2의 2승이 되고 256은 우리가 2의 8승 512는 2의 9승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를 다 계산을 해보면 몇 승이 되나요? 2의 34승이 되나요? 34승. 네, 그래서 얘는 2의 3승 곱하기 2의 4승이죠. 4승 곱하기 2의 30승이다 라고 나눠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다 보니까 기가 아니면 테라가 되죠. 그래서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그래서 2의 10승, 2의 20승, 2의 30승, 2의 40승. 자, 2의 30승 나왔죠? 그래서 2의 4승은 16이니까 16기가바이트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8번 문제 볼까요? 네. 자, 보기와 같은 직원 테이블에서 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구축을 할 때 키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보면은 거기서 후보 키다, 기본 키다, 대체 키다, 외래 키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키에서 보면 무슨 키가 있냐면 네, 슈퍼키라는 게 있죠. 네, 슈퍼키는 다른 사람들을 유일하게 불러올 수 있는 것을 말을 하죠. 1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럼 그 중에서 그냥 한 명만 일어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만 만족을 해주면 되죠. 만약에 동명이인이 없다. 그러면 이름을 불러도 되는 거죠. 근데 동명이인이 있다. 그럼 이름을 부르면 두 사람이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네, 다른 걸 해야죠. 그럼 주민번호를 불렀어요. 그럼 한 사람만 일어설 수 있죠? 네, 주민번호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도 한 사람만 일어설 수가 있죠? 이처럼 슈퍼키는 뭐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유일성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후보키는 유일성을 일단 만족을 해요. 근데 유일성을 만족하면서 최소성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민번호는 후보키가 돼요. 근데 주민번호와 이름을 넣는다. 주민번호로 충분히 한 사람을 일어설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이름을 또 추가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후보키가 될 수 있는 것들 여러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서 네, 주민번호 될 수 있겠죠. 네, 또 카드번호 될 수 있겠죠. 네, 또 회사에 들어가면 4번이 있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번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다 후보키가 될 수 있겠다 그거죠.
이 많은 후보키가 하나의 테이블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딱 하나를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하나 딱 정했다. 정해진, 받은 거. 네, 그걸 뭐라 그러죠? 네, 기본키다. 그럼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다? 대체키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제 키가 정리가 됐죠? 그럼 외래키는 무엇이냐? 자, 여기 있는 테이블과 여기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A라는 테이블, B라는 테이블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번이 있고 학과 코드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얘도 학과 코드가 있고 자, 교수 성명이 있다라고 했다 그거죠. 이 테이블 이어주는데 이 학과 코드가 같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럴 때 이 B라는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 이것이 바로 뭐여야만 되는 거예요? 기본키여야지만이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A 테이블에서 얘를 뭐라고 그런다? 외래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1번 볼까요? 부서 번호는 외래키다 그랬습니다. 문제 없어요. 4번은 기본키가 될 수 있다. 회사에서 4번은 어때요? 유일하죠. 그 다음에 3번에 이름, 나이는 후보키가 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후보키가 될 수 없죠. 후보키는 유일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주민등록번호는 대체키가 될 수 있죠. 하나의 테이블에 주민번호, 카드번호 4번이 있는데 내가 4번을 기본키로 했다. 얘를 만약에 기본키로 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무슨 키가 되는 거예요? 대체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것이 됩니다. 자, 9번 갈까요? 문제 9번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했어요. 힘들게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이 잘 됐을까, 문제는 없을까라는 것을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자, 테스트를 해볼 때 가장 크게 화이트 박스가 있고 블랙 박스가 있죠. 자, 화이트 박스는 우리가 어디를 검사하는 거죠? 네. 자, 화이트 박스는 내부를 검사하는 거죠. 원시 코드 내부 논리적인 구조를 검사하는 거고, 자, 블랙 박스는 뭘 검사하는 거예요? 바깥에 기능을 검사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1번에 보면 베타 테스트가 있습니다. 예. 베타 테스트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죠? 네, 알파 테스트가 있죠. 이렇게요. 네. 자, 알파 테스트라는 것은 이제 회사 내부인들을 가지고 기술자를 데리고 기술자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자죠. 네, 그 사람들과 함께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베타 테스트는 이제 회사 외부인들입니다. 기술자가 포함되지 않은 회사 외부인들에게 이제 테스트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고객 체험단 뭐지 막 그런 거 있죠. 네.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2번 회귀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네. 3번 화이트 박스는 모듈 내부의 구현보다는 그랬는데 모듈 내부의 구현에 대한 테스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트,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분량, 빈도로 자원을 요청할 때의 영향을 검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종류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네, 10번 문장 볼까요? 네. A의 원소 8, 7입니다. 총 A의 원소가 이제 몇 행 몇 열로 구성이 되었냐면 20행에 30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째를 우리가 찾는 거냐면 8,7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찾는 거, 네, 찾는 번째는 8행 7열의 값을 우리가 찾는 거고,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30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IJ, KL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찾아가는 방식이 이제 행우선이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행우선이기 때문에 행우선으로 찾아갈 땐 행우선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L 곱하기 I 더하기 J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은 30이 되고 I가 8이 되고 J가 7이다. 그래서 247번이다. 그래서 1000 더하기 247이다 라고 구해볼 수가 있고, 자, 열 우선 방식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네, K 곱하기 J 더하기 I를 해가지고 K가 30이고요. J가 8이고 J가 7이고 I가 8이군요. 됐죠? 네. 잘못 썼죠? 자, K가 20이고요. J가 7이고요. 네, I가 8이군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요? 네, 148이 되군요. 네, 그래서 1148번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공식에 의해서는 이제 이렇게 구했는데,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이제 공식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또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0행에 30열을 그려봤습니다. 잘 안 보이는 분은 교재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면 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자, 이 부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행우선일 때, 행우선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의 행을 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을 저장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있나요? 자, 그러면 얘가 몇 개가 있어요? 가로가 30개가 있는 거고 얘가 20개가 있다 그거죠.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8행 7열의 값을 알고자 한다 그거죠. 그러면 여기 이 전까지 행이 몇 개가 있느냐 그거죠. 여기까지 8행 7열이니까 이 전까지는 몇 개가 있어요? 네.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전까지는 몇 개다라는 거 알아내줘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보면 얘가 1000부터 시작을 하니까 1000, 1000, 1001, 1002 해가지고 29열은 뭐예요? 1029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103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59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30씩 증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8행이 될 때는 38에 24, 1240이 되겠군요. 여기까지 출발을 하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239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41, 42, 43 해가지고 1247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또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열 우선이다 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바로 이곳이 되는 거죠. 출발이 1000부터 시작을 했어요. 얘가 1001 해가지고 몇 번까지? 1019까지 있죠. 19행이니까. 됐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1020 해가지고 1039까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은 여기까지 해서 1148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림을 그려서도 여러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11번 문제는 IP 버전 4와 IP 버전 6에 대한 주소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IP 버전 4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세요? 그죠? 8비트짜리가 몇 개가 있다?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총 32비트다 라고 알고 있죠. 그럼 몇 진수 표기법이에요? 네, 10진수 표기법이 되는 거죠. 됐죠? 네. 자, 그것에 비해서 IP 버전 6은 얘가 포화 상태니까 굉장히 많이 2배씩 올린 거죠. 그래서 16비트짜리가 8부분으로서 128비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몇 진수 표기법이에요?
16진수 표기법이 되는 거죠. 16진수 표기법. 자, 얘는 사이사이를 점으로서 구분하죠. 예를 들면 192점, 168점, 95점, 네, 10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얘는 16진수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네 자리 뭐 F, C, D, 1 콜론으로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콜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구분 형태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본다면 이제 얘가 이제 방식에 있어서 유니캐스트, 또 브로드캐스트, 또 애니캐스트 세 가지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죠. 자, IP 버전 6은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가 안 좋으니까 뭘로 넘어간 거예요?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네. 자, 유니캐스트는 1대1 방식이 되는 거고 브로드캐스트는 한 대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동시에 보내버리는 거고 단 그룹화가 안 되는 거죠. 10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2대한테만 보내겠다.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전체한테 보내는 방식이고 자, 애니캐스트는 가까운 호스트에 접속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는 멀티가 맞고요. 네. 네, 여기가 멀티가 되는 거죠. 네. 자, 멀티캐스트는 어떠세요? 한 대에서 네,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으면 이렇게 몇 군데에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방식이 되고 애니캐스트는 이제 가까운 곳, 가까운 호스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춰볼까요? 네. IP 버전 4는 32비트에 8비트짜리 네 부분이다. IP 버전 6은 128비트인데 16비트짜리가 8부분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진트리에 지정된 방법으로 우회한 순서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걸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중이, 전이, 후이, 4번이 후이입니다. 후이, 오타네요. 수정해주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빨리 푸는 방법은 전이 방식이 있고, 중이 방식이 있고, 후이 방식이 있죠. 자, 근노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따져보면 되겠죠. 지금 근노드가 A가 되잖아요. A. 근노드가 A인데, 전이법은 어때요? 근노드가 앞에 있어야죠. 맨 앞에. 중이법은 근노드가 어디 있어요? 중간쯤에 있겠죠. 후이법은 근노드가 끝에 있을 거예요. 일단 이걸 먼저 찾아줘야지 돼요. 그래서 중이법은 비슷하죠. 네, 전이법 A가 맨 앞에 있죠. 후이법의 A는 맨 뒤에 나와야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이게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레벨 순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A, B, C, D, E, F 이렇게 쓰는 건데요. 그러면 일단 답은 찾았죠. 네, 그럼 이제 우리 해볼까요? 먼저 전이법 한번 볼까요? 네, 자, 어떤 걸 먼저 해도 되죠. 이걸 먼저 해볼까요? 네, 그러면 A,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근노드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는 거죠. 이거 B, D, E죠. B, D, E다.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죠. 자, 이거 볼까요? 네, 근노드 왼쪽, 오른쪽. C, E, F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중이법입니다. 중이법. 중이법은 이제 근노드가 가운데 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얘가 가운데 와야 돼요. 네, 그럼 이거 먼저 할까요? 네. 네, B, A, C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할까요? 네. D, B. 그죠? D, B. 됐죠? 자, 이거는요. 네. E, C, F다. E, C, F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전이법 마찬가지로 A가 맨 앞에 왔죠? 중이법 A가 중간에 왔죠. 마지막 후이법 하겠습니다. 후이법은 근노드가 맨 끝에 와줘야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네, B, C, A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 어떠세요? D, B가 되는 거죠. D, B. 됐죠? 네. 자, 이걸 보면 어떠세요? E, F,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EFC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틀린 것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13번 뭘까요? 네. 자, 13번 문제. 네. 컴퓨터 시스템의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터럽트. 그럼 여러분이 인터럽트가 무엇일까? 돌발 상황을 우리는 인터럽트라 그러죠.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갑자기 일어난 거죠. 네, 갑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뭐 산불이 났다. 응급 상황이 됐죠. 네,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인터럽트는 입출력 연산, 하드웨어 실패, 프로그램 오류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프로그램 오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말을 하는 거고, 자, 인터럽트 우선순위 결정 방식은 폴링 방식과 데이지 체인 방식이 있죠.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폴링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결정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 자, 데이지 체인 방식은 하드웨어적인 방식으로 이제 채택을 하는 방식이죠. 인터럽트가 추가된 명령어 사이클은 인출, 인터럽트, 실행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뭐냐면 자, 인터럽트 다음에는 명령어 사이클에 보면은 이렇게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인터럽트가 돼요. 네, 인터럽트가 끝났어요. 인터럽트는 어느 단계에서 올 수는 있지만 인터럽트가 끝난 다음에는 항상 뭘로 가는 거예요? 인출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인터럽트가 끝난 다음에는 실행으로 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출, 네, 실행, 인터럽트 네, 이렇게 돌려가주면 되죠. 네, 그래서 실행 다음에 인터럽트가 있어야지 이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할 경우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재개에 필요한 레지스터를 저장을 한다. 그래서 인터럽트라는 것은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잠시 중단을 하고 네, 자, 명령어를 내가 이렇게 처리해야 될 명령어가 있는데 명령어를 잠시 중단을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갔다가 급한 일을 처리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 돌아올 곳을 잘 생각해 줘야 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인터럽트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인출에서 인터럽트 일어날 수 있고 실행에서 인터럽트 일어날 수 있고 또 여기가 뭐죠? 간접이 되는 거죠. 간접 사이클에서도 인터럽트가 일어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인터럽트가 일어나고 나서는 항상 복귀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네. 자, 14번 문제 볼까요? 네. 엑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음은 이제 3년간 연이율 4%로 매월 적립하는 월 복리 정기 적금의 만기 지급액을 계산한 결과다 그랬습니다. C2에 들어갈 수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자, FW에 대한 함수의 형식과 라운드 다운에 대한 함수 형식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자, 보면은 FV라는 것은 형식이 뭐냐면 제일 앞에다가 이자율을 적게 돼요. 두 번째는 지급액을 적게 돼요. 기간을 적게 돼요. 기간. 세 번째가 지급액을 적게 돼요. 그러면 자, 라운드 다운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FV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또 주의할 게 있죠. 주의할 거는 뭐냐면 단위가 다 월 단위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이율이 4%인데 연 이율 4%예요. 그럼 이걸 월로 바꿔줄 거니까 4%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12로 나눠줘야죠. 네, 이게 월 단위 이자율이 된다 그거죠. 네. 그 다음에 얼마 동안 그랬습니까? 네, 3년간 그래 3년간. 이거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개월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2다 라고 해줘야지 되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지급액이에요.
그래서 지급액은 어디에 써졌냐면 B2에 써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플러스지만은 이걸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개념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FV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 이제 이렇게 계산한 것을 라운드 다운을 하시오 그랬어요. 자, 라운드 다운에서는 이제 얘가 이제 금액이 되는 거고 쉼표하고 여기다가 이제 옵션을 줘야 된다 그거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그랬어요. 10원 단위.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 결과값도 보세요. 끝에가 440 몇 의 자리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10의 자리까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10의 자리까지 표현을 하시오.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그죠? 1의 자리, 10진수니까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런 식으로 갔을 때 10의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4.159라는 숫자가 있었을 때도 내가 여기서 딱 끊어주고 싶다. 310 이렇게 끊어주고 싶다. 그러면 옵션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수의 한 자리까지만 표시해 주세요. 그럼 여기다가 1이라고 여기다가 1이라고 적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 값까지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볼까요? 자, 15번 문제에서는 이제 뭘 보여줬냐면 신장 트리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트리다, 끝에가 트리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트리라는 것은 어떠세요? 그래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트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이죠? 절대로 이게 사이클이 형성되면 안 되는 것들을 신장 트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이클이 형성됐기 때문에 신장 트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정점의 수가 n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신장 트리의 간선의 수는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정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정점의 개수 n 이꼴 4.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게 간선이 되는 거죠. 간선. 네. 간선의 개수는 최대 이렇게 n이 4일 때 간선이 몇 개예요? 3개죠. 네. 하나 더 생기면 어때? 4개가 됐다. 그럼 얘는 신장 트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정점이 n개일 때 간선의 수는 n-1이어야 되군요.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16번 문제 볼까요? 자, 16번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정규화에 대해서 물어보게 있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그 테이블에 이상현상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정규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정규화는 1정규형부터 있는데 1정규형은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 자, 이 정규형은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된다.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된다. 다음에 BCNF는 결정자가 모두 후복해야 된다. 자, 4정규형은 다치 종속에 관한 내용. 자, 5정규형은 조인 종속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기억 볼까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죠? 디귿이죠. 네, 속성을 원자값만 갖도록 분해한다. 이게 제1정규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면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한다. 이게 2정규형이 되는 것이죠. 자,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한다. 이게 3정규형이 되는 거죠. 자,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을 제거한다. 이게 BCNF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 언어가 되는데요. 자, 네, 조금 어렵게 보이죠. 네, 그래서 메인을 찾습니다. 메인 하나로 지금 이루어졌고 변수를 설정을 했죠. 얘는 변수 선언이 되고요.
자, 얘는 변수의 초기치를 할당을 했습니다. 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어떤 구조가 지금 나와 있냐면 트라이가 있죠? 트라이의 시작, 그 다음에 캐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트라이라는 이 문장을 수행을 해서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수행을 하는데 얘가 오류가 발생을 했다. 자, 오류가 발생을 하면 얘는 수행하지 않고 일이 건너뛰게 된다 그거죠. 네, 그래서 A 나누기 B를 하겠다. 즉 0분의 3이 되는 거죠. 예, 분모는 네, 항상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수행한 게 아니라 캐치로 건너뛰게 됩니다. 캐치에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그랬습니다. 프린트는 형식 없이 인쇄하세요. 뭐를요? 화면에 B를 인쇄하시오 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프린트 L에는 인쇄하고 줄을 바꾸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프린트 명령어예요. 줄 안 바꿔요. 그래서 그 옆에서 커서가 대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파이널이니까 다 수행하는 거예요. 자, C를 출력하시죠. C를 출력했어요. 프린트 문장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행하는 거죠. 네, D를 출력하시오. D. 이렇게요. 그래서 출력 결과는 B, C, D가 되겠군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8번 문제 볼까요? 네, 전자서명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전자서명은 무슨 알고리즘을 가져왔어요? RSA 알고리즘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암호화 기법 중에서 네, 비밀키 방식이 있고 공개키 방식이 있죠. 네. 비밀키 방식의 대표적인 거 DES 알고리즘이 있고 공개키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거 RSA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키가 몇 개죠? 한 개죠. 얘는 키가 몇 개죠? 두 개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얘는 키가 두 개니까 암호화 할 때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공개키로 하는 거죠. 그거를 공개키. 그걸 이제 해석할 때, 해독할 때. 자, 해독할 때는 무슨 키로 하는 거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 키로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서명은 RSA 알고리즘을 가져왔는데 이걸 반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자서명을 암호화할 때는 조용히 방구석에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개인 키로 한다 그거죠. 전자서명은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해독할 때는 이게 진짜 너가 해석한 게, 너가 사인한 게 맞아? 라고 해독할 때는 여러 사람이서 있는 데서 네, 공개키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자서명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2번에 보면 A는 뭐를 사용해서 암호화한다? 개인키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3번에 B는 뭐를 사용해서 해독한다? 공개키를 이용해서 해독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문제 19번.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오브젝티브-C, 자바 C#은 객체의 지향 언어이다. 파이썬은 정적 타이핑을 지원하는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다 그랬는데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방식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은 이제 용어 중에서 네, 정적 타이핑이다. 또 동적 타이핑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자, 정적 타이핑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C 언어에서 어떻게 하죠? int a 선언한 다음에 a는 3 이렇게 줄 수가 있죠. 이걸 바꾸면 어쩌죠? a는 3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int a 했어요. 어때요? 안 되죠. 반드시
선언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정적 타이핑이 되고요. 동적 타이핑은 선언하지 않고 그냥 막 쓰는 거죠. 네,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 3번에 보면 ASP, JSP, PHP는 서버 측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XML은 전자문서를 표현하는 확장 가능한 표준 마크업 언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20번입니다. 자, 문제 20번은 이제 새로운 기술에 관련된 건데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서비스 모델은 그런 세 가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IaaS, PaaS, SaaS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필요한 만큼 자원을 핵심이 어디가 있어요? 임대해서 쓰고 있다. 자료를 임대해서 쓰고 있다. 자, 가상화 기술, 서비스, 프로비저닝 기술, 과금 체계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핵심은 임대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러죠? 네,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라는 거죠. 인터넷에 있는 공간을 내가 빌려 쓴다든지. 자, IaaS는 어떤 걸 빌려 쓰는 거죠? 하드웨어적인 자원을 빌려 쓰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자, PaaS는 이제 플랫폼, P가 플랫폼, 플랫폼이다. 어떤 개발할 수 있는 환경. 네, 환경을 빌려 쓰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테스트, 관리하기 위한 어떤 환경을 제공을 받는 것이고 SaaS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원을 받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비저닝이다 라는 용어가 나왔죠. 자, 프로비저닝이란 용어가 무엇이냐면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시스템 자원을 할당해주고 배포해주는 그런 개념을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개인 사용자 환경에 맞춰서 시스템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6년도 기출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